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공기업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곧 초복이 다가오네요. 저에게는 이맘때쯤 되면 꼭 떠오르는 악몽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닭이 가득한 닭장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수백 마리의 닭이 저를 쫓아오는 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왜 그래? 또 악몽 꿨어? 응? 이제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이맘때만 되면 왜 이러냐? 아휴, 정말 왜 이러냐. 그때 그 일이 충격적이기는 했나 보다. 아무튼 결혼 이후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닭은 물론 닭으로 만든 모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치느님이라고 부를 만큼 치킨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아하던 치킨을 뚝 끊게 만든 남들이 들으면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혼까지 고민하게 했던 저의 고통스러운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 해요. 그럼 닭이라고는 닭다리 과자도 쳐다보지 않게 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치킨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 처음 치킨을 먹어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월급날에 시장에서 통닭을 사오신 적이 있거든요. 동생과 저는 그때 치킨을 처음 맛봤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자마자 너무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 맞아. 누나,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 아빠, 나 나중에 치킨집 사장님 될래. 너무 맛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며 정신없이 닭다리를 뜯자 어머니도 아버지도 빵 터져서 웃으셨고 동생도 제 의견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집은 특별한 날이면 꼭 치킨을 사서 먹었어요. 그만큼 치킨을 좋아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질려버린 게 저도 참 신기하네요. 저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친할머니 댁은 경상도 쪽이고 외할머니 댁은 경기도라서 친가도 외가도 모두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가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어요. 시골 생활을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시골 생활에 어느 정도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범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후에 20살이 되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맞춰서 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기업 시험을 치른 후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사 동기인 남자 동료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저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에서 연애를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퇴근하고 저랑 치맥하러 가실래요? 치맥이요? 좋죠. 그럼 이따 봐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과 둘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부터 각자의 취향에까지 두루두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저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충청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몰래 만났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데 가끔씩 느릿느릿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수연아, 밥은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까? 그려, 날도 으슬으슬 추운데 순댓국밥 어때요? 좋아요. 순댓국밥 먹으러 가요. 나 놀리는겨? 아니야. 귀여워서 그러지. 지금은 남편이지만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저와는 다르게 항상 여유롭고 품이 넓은 사람이어서 좋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와 아주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결혼을 하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제 속을 썩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툼을 해도 남편의 사과로 금방 화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5년을 진득하게 잘 만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기로 서로 결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회사 사람들도 우리 언제 결혼하냐고 매번 귀찮게 하는데, 어때? 그래, 이제는 해야지.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약속한 후에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 시부모님은 충청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 인사를 가서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양계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서 가끔 보기는 했지만 사실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양계장에 닭이 빽빽하게 가득 차서 꼬꼬댁 소리를 내는 모습은 적지 않게 놀랍기는 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닭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지? 내가 한 마리 잡아서 가지고 갈게. 집에 가 있어. 네, 아버님.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고 양계장 구경을 한 후에 바로 시아버지께서 닭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잡아오신 닭으로 시어머니께서 삼계탕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닭 잡는 모습을 보지는 않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삼계탕 정말 맛있어요. 그러냐? 너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바로 잡은 거 못 먹어봤지? 아마 식당에서 사 먹는 거랑은 수준이 완전 다를겨. 맛있게 먹어. 네,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닭 요리를 정말 잘 먹었네요. 아무튼 저희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고민하다가 저희는 발령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공기업에서는 발령을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일부러 시댁 근처로 남편과 함께 발령 지역 신청을 해서 내려가자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 제안을 듣고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괜찮겠어? 너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시골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시댁 근처에서. 괜찮지. 겨우 3년 사는 건데 뭐.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 뭐. 나 시골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이게 기회인 것 같아. 어차피 발령은 가야 하는 거잖아.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어? 시골에 사는 게 꿈이었다고? 너도 참 도시 사람 아니랄까봐. 그래, 그럼 후회하지 마. 후회를 왜 해? 저는 제 앞에 놓인 일들을 예상도 못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20분 떨어진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 저는 미처 모르고 그저 해맑게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골에서 집을 구하고 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녁은 꼭 시댁에 와서 함께 먹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수연이, 너 요리 잘 못하지? 우리 저녁은 매일 함께 먹자. 인성이도 타지 생활 오래 해서 엄마 밥이 그리울 거야. 알았지? 매일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왜 힘들어? 우리 며느리가 도와줄 텐데. 아무튼 이따 보자.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때는 가볍게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정말 불기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제가 퇴근을 하기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 말고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러 나가야 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일하는 중인데. 그래서 뭐 바쁘냐? 통화도 못 켜? 오늘은 밭에 나가서 상추 뜯어다가 제육볶음해서 먹을 거야. 일찍 와서 좀 도와라. 네? 네, 어머니, 이따 봬요. 그려, 일찍 와.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에 어머니가 제육볶음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육볶음? 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수연이, 너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 가서 밥 먹는 거 괜찮겠어? 사실 왠지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매일 저녁 시댁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이 걱정을 할까봐 남편에게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난 좋은데? 어머니가 요리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 감사하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시댁이라서 불편할 텐데 나중에 불편해지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난 시골 생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신나. 공기도 좋고 도시 매연이 없어서 정말 좋다. 그래, 뭐 아직은 신날 수도 있겠다. 나는 이 시골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따 봐. 그때부터 매일 저녁마다 빠짐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더러 앉아만 있으라고 하시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모르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라기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었냐? 네? 아니에요. 어머니 할만해요. 근데 어찌 부엌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냐? 엉덩이가 무거운겨? 시애미가 혼자서 밥 차리고 있는데 상추나 뜯어오고 그냥 뚝이요. 요리 배우고 싶지 않은겨? 네? 아니 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요 그냥 하는 소리요. 맛있게 먹어. 그 앞으로는 나한테 요리 좀 배우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왜 애를 못 살게 굴어? 일하고 피곤하겠지. 맛있게 먹어라. 우리 이쁜 며느리.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 눈에 쌍심지가 켜졌고 저는 눈치를 보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한 후에는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와서 도와주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와서 과일이나 먹으라고 부르더라고요. 뭐하냐? 그 고추 떨어진다. 와서 과일이나 먹어.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가라고 눈짓을 했고 저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라, 아직 멀었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이 오래 걸리냐? 그 다 했으면 와서 과일 먹어라. 그 시골 생활을 찬찬히 가르쳐줘야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왠지 섬뜩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있을 때는 가사노동을 반반씩 하는 사람인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난리가 나서. 알아, 괜찮아. 앞으로 핑계대고 자주 가지는 말자. 아무래도 매일 가서 저녁 먹는 건 너한테 너무 고역일 것 같아. 매일 같이 저녁 먹기로 약속드렸는데 서운하시지 않을까? 나 아직까지는 괜찮아.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시댁살이가 말도 아니게 고통스럽게 보였는데 저 정도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거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발령받은 기간 동안은 시댁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어머니는 회사에 있는 시간에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뭐혀? 어머님 저 회사에요. 그려? 그 인성이는 아침밥 먹였어? 네, 그 같이 먹고 나왔죠. 인성이가 식성이 좋아서 끼니 잘 챙겨줘야죠. 그 오늘은 닭도리탕 해먹을겨. 오늘은 네가 맡아서 요리 좀 해봐. 네? 닭볶음탕이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쉬운 걸 못혀? 저녁 때까지 요리 방법 알아와. 끊는다. 저는 일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인터넷으로 닭볶음탕 레시피를 찾아보며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연구했습니다. 그쯤 되니 제가 일을 하러 여기에 온 건지 요리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리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남편이 그날은 일이 남아서 제가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웬 아주머니들과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아이고, 이 집 며느린가 보네. 여와.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요? 네 시아버지 오늘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 닭도리탕 하는 거 배웠냐? 닭은 잡아놨으니까 얼른 만들어. 네? 네, 어머니. 그 닭볶음탕 금방 해드릴게요. 닭볶음탕은 뭔 그 닭도리탕이라고 하면 안 되냐? 어머니, 그거는 일본 말이니까. 됐어. 그 시엠이 무시여? 뭔 토를 다뤄?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요리하러 가볼게요.
그런데 얼핏 봐도 깔린 판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폐들이 한눈에 봐도 꽤 많아 보였어요. 거의 도박의 수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갔더니 손질되지 않은 머리만 잘린 닭 2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장 손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닭의 배를 가르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뜨거운 닭의 내장을 꺼내고 손질을 했습니다. 어쩐지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레시피대로 닭볶음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써서 간도 보고 열심히 만들어서 어머님 친구분들 숫자대로 밥도 차리고 밥상을 손수 방으로 대접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 닭도리탕 보니까 소주 생각 안 나냐? 그 집에 소주 없냐?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소주 없어. 그 며느라, 가서 소주 5병만 사와라. 그 맥주도 3병 사오고. 네? 쟤는 뭔 말을 하면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아가 좀 이상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마트가 차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마트까지 가서 소주 5병과 맥주 3병을 무겁게 손에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나 엿먹이려고 하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닭도리탕이 왜 이렇게 맵냐? 일부러 맵게 한 거지? 아니에요. 저 레시피대로 한 건데. 제 입에는 간이 잘 맞았는데. 그럼 내가 억지 부린다는겨? 시애미를 뭘로 보는겨? 죄송해요. 다시 해와. 술은 사왔어? 네, 어머니 여기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노름에 빠져 있었고 저는 다 식은 닭볶음탕을 가지고 가서 다시 간을 보며 요리를 새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직 안 됐냐? 우리 다 굶겨 죽일 생각인겨? 이 집 며느리는 뭐가 좀 굼뜨네. 술에 좀 취한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의 성화에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고 다시 대령했습니다. 한술 뜨는 걸 보고 또 한 소리 하실까봐 걱정을 했어요. 맛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네. 그래도 어쩌? 먹어야지. 다들 먹으면서 혀. 그래요? 맛있는데? 고생했어. 네,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제가 해드린 닭볶음탕을 안주 삼아서 열심히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아, 뭐해? 뭐하긴, 닭볶음탕 하느라 나 지금 기운 다 빠졌어. 밥은 먹었어? 그 과장님이 같이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힘들었겠다. 어머니 뭐 하셔? 어머니 노름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또? 아버지 하시면 큰일 나는데. 내가 가봐야겠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노름을 하고 있는 방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냥 10원짜리로 하는겨. 노름하는 거 아니여. 엄마, 또 노름하면 아버지가 내쫓는다고 했잖여. 큰일 나려고 그려?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인겨? 술 취했어? 안 취했어.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야가 왜 이런겨? 다들 정리하고 나중에 또 모여. 그제서야 노름을 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난장판이 된 밥상과 술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뭐야? 왜 혼자 그러고 있어? 아버님 오셨어요? 네 시애미는 뭐 하는겨? 그런데 저는 왠지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노름을 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고스톱 하시다가 지금 인성씨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요? 또 노름을 했어? 이 여편 내가 큰일 나려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을 치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야, 또 노름한겨? 또 하면 내가 쫓아낸다고 했지? 나가! 아니요, 노름 안 했어. 10원짜리 고스톱도 못 쳐. 아이고, 내 속이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당신 몰라? 퍽이나 10원짜리 고스톱 했겠다. 아유, 내가 못 살아. 아니라니까. 새아가 이리로 좀 와봐라.
시어머니의 호령에 저는 하던 설거지를 미뤄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노름했냐? 판돈이 그렇게 크더냐? 동전으로 하지 않았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폐밖에 안 보였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얼마나 안겨? 또 얼마나 안겨?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지.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남편이 말렸어요. 그렇게 그날은 억지로 수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한동안 노름에 빠져서 돈을 꽤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노름에 빠져서 우리 가족 속 꽤나 섞였거든. 아버지가 다시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몇 번이나 놨는데도 또 하실 줄은 몰랐네.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고자질한 게 됐네. 어머니 나 미워하시면 어떡해? 아니야. 어차피 네가 말 안 했어도 금방 탈로 났을 거야. 아휴, 진짜 왜 그러나 몰라. 오늘 고생 많았지. 진짜 힘들긴 했어. 닭볶음탕을 2번이나 했다니까. 나 이제 닭 싫어지려고 해. 미안해. 이제 요령껏 가지 말자. 저녁은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고. 내가 잘 말해둘게. 그렇게 하자. 아이고, 힘들긴 힘들었나 보네? 그렇게 굳이 시댁 가서 저녁 먹겠다고 하더니 우리 수연이 내가 안마 좀 해줘야겠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정말 힘들었지만 남편의 애교에 힘든 것도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 횟수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으시더라고요. 너네 집 비번이 뭐냐?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늦어서 설거지도 하지 않고 난장판이 된 집이 떠올라서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인성이 좋아하는 굴보쌈 해왔어. 비번 좀 알려줘봐. 그게요 어머니. 아니 야는 왜 이런겨? 파딱파딱 대답 아니여? 뭔 한 번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한 적이 없어. 아이고 짜증나. 더워 죽겠어. 얼른 말이여.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그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욕을 하더라고요. 너 미쳤냐? 미친 거야? 네? 어머니 무슨... 집이 돼지우리도 아니고 우리 양계장도 이보다는 깨끗하겄다. 여자가 집안일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겨? 설거지도 쌓아놓고 날파리가 꼬여서 아휴 더러워. 어머니 저희가 오늘 지각을 하는 바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굴보쌈은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이따가 와서 잘 데펴서 인성이 먹이고. 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는 님이를. 오자마자 청소부터 해. 어이구 속상해.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까발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불쑥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정말 난장판이었던 집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서 이걸 시어머니가 봤을 생각에 끔찍한 기분이 되었어요. 어떡해. 어머니가 이거 다 보고 가셨을 거 아니야.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건데 뭐 어때요? 굴보쌈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셨나? 어머니는 설거지라도 해주고 가시지. 그냥 가셨대. 저는 급하게 설거지를 했고 남편은 보쌈을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귀신같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려, 퇴근했어? 네, 방금 와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돼지우리는 좀 치운겨? 인성이한테 다 맡긴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거 잘 데워서 먹여. 그리고 내일은 초복이니까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 먹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차려준 식탁 앞에 앉아서 같이 굴보쌈을 먹었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 아시면 큰일 날 거야. 우리 엄마가 좀 그렇지? 아휴, 고생 많았어. 아, 해. 내가 보쌈 하나 싸줄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크게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보쌈 잘하신다. 너무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요리 솜씨는 좋으시지. 내일 복날이라고 저녁 같이 하자고 하시네. 아, 그래? 나 내일 외근 갔다가 야근해야 되는데. 먼저 가 있어. 얼마나 늦는데? 한 8시쯤 도착할 거야. 내일 우리 여보 고생하겠네. 뭘, 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노름을 했을 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저는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시원했는데 바깥은 정말 말도 못하게 더웠어요. 저는 그날 점심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 자꾸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해서 미리 삼계탕 하는 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두었습니다. 전에 닭 내장 손질까지 해봤기 때문에 삼계탕 하는 것쯤이야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을 일찍 마치고 과일을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냐? 그 인성이는? 인성 씨는 오늘 야근이어서 좀 늦을 거예요. 그려? 잘 됐네. 니 시애비도 오늘 몸 모임이 있다고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 닭은요? 제가 삼계탕 끓일게요. 끓여. 너 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이리 따라와.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양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요? 삼계탕 하려면 닭을 잡아야 할 거 아니요. 들어가. 네? 네? 시어머니 손아귀 힘이 어찌나 좋던지요. 제 손을 잡아채고는 닭장 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쳤어요. 닭 한 마리 잡아서 나와. 어머니, 저 못 잡아요. 저 나갈래요. 꺼내주세요. 먹을 때는 잘만 먹더니 뭘 못 잡는다고 그려? 너 닭 잡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닭장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양계장에 빼곡히 들어차 있던 닭들은 위협을 느꼈는지 꼬꼬댁 꼬꼬댁 소리를 질러댔고 닭똥 냄새에 저는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더워서 땀은 비가 쏟아지듯 흘러내리고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곳을 당장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의 괴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던 양계장에서 저는 혼자서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저는 정말 기절을 할 것만 같았어요. 체감상으로는 1시간이 넘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땀은 계속 흐르고 닭들의 비명소리에 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끊어져가는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뭐하냐? 그냥 닭모가지 비틀면 되잖여. 양계장집 며느리가 그것도 못이여? 아직도 못 잡은겨? 어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저 기절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닭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통을 쳤어요. 내가 말했지? 닭 잡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얼른 삼계탕 해야 할 거 아니여? 어머니...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뭐 하는겨? 며느리 잡아 죽일 생각인겨? 또 노름했지? 집안이 난장판이여. 저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정신이 들어? 괜찮아? 내가 여기에 왜 있어? 너 기절했었어. 그리고 검사했는데 네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대. 임신이래. 뭐? 정말?
저는 정신이 들자 닭장에서의 악몽이 떠올랐고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위에까지 토를 했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러는겨? 괜찮아? 다 토해, 다. 나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여보. 저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까 아버지가 어머니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나셨어. 당신이 뭘 미안해. 어머님이 내가 미우셨나 봐. 전에 노름한 거 아버님한테 알린 후로. 아니야, 네 잘못 하나도 없어. 다 엄마 잘못이야. 이참에 아주 엄마 노름 중독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 아무튼 큰일 날 뻔했어. 임신 5주차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괜찮아. 조금 기력이 없긴 한데.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팍 죽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다그쳤어요. 얼른 빌어! 뭘 빌어? 여기 사람도 많은데. 또 그럴겨? 자네 나랑 진짜 도장 찍을겨? 며느리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야멸차게 애를 잡어? 미친겨?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미안혀. 사실 내가 괜히 너 골려주려고 그랬어. 네가 임신한 줄은 몰랐잖여.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겨.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닭장 속의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안 해. 무릎을 꿇던 뭘 하던 어떻게든 빌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씀에 제 앞에서 손까지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수연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해줄게. 그 못난 시애미 용서 좀 해줘라. 저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특히 닭 요리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날 것 같아요. 미안요. 이를 어째. 어머니, 근데 저 물회가 먹고 싶어요. 시원하게. 그거 해주실 수 있어요? 물회? 그럼 내가 해본 적은 없어도 고급 회로 떠가지고 해다 줄게. 저는 그날 링거를 맞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졌어요. 물회를 해다가 병원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된장으로 소스를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또 났어요. 된장이네? 저는 초고추장 넣은 물회가 먹고 싶었는데 시원상큼하게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된장으로 안겨? 얼른 가서 다시 해와! 시어머니가 잠시 시아버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원래 제주도에서는 된장으로 해먹는데. 알았어, 다시 해올게. 그렇게 다시 해다 주신 물회를 저는 맛있게 싹싹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자주 물회를 해주셨어요. 임신을 한 후에 저는 상큼한 음식들이 많이 땡기더라고요. 저는 입덧이 심해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불쑥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야 저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나 떨쳐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 시골에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있기 답답할 텐데 우리 집 와서 시애미가 해주는 밥도 먹고 그래. 또 노름 하나 감시도 좀 해주고 부탁하마.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그려. 내가 말해 놓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 묵밥 먹고 싶어요. 그려. 해놓으라고 할 테니까 얼른 와. 네. 그렇게 저는 자주 시댁을 드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오히려 지쳐서 제가 오는 걸 꺼려 하실 정도였습니다. 또 왔냐? 왜요, 어머니? 저 오는 거 싫으세요? 어머니 뱃속 손주가 오늘은 양장피가 먹고 싶대요. 양장피?
그걸 어떻게 하냐? 시켜 먹자. 왜요, 어머니?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웬 고생이야? 어머니 화나셨어요? 그럼 저 갈게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아니면 저도 이상하게 입덧을 해서 못 먹거든요. 죄송해요. 아니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해줄 테니까. 근데 어머니, 왜? 어머니 요즘은 노름 안 하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가 팔짝 뛰며 놀라서 대답하셨습니다. 노름을 내가 왜 해? 진짜 쫓겨날 일 있어? 끊었어. 다시는 안 해. 술도 안 드시죠? 그럼 안 먹어. 노름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셔. 다시 노름하면 손모가지를 자를 결심했다니까. 절대 안 해. 알았어요. 저 그럼 과일 먹으면서 TV 좀 보고 있을게요. 그려. 좀만 기다려. 그렇게 저는 임신 초반에 입덧을 잘 견뎌내고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꼭 빼닮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지혜비랑 발가락까지 똑같여? 고생했어. 몸은 괜찮여? 네, 아버님, 전 괜찮아요. 미역국 끓여왔어. 이것 좀 먹어봐. 시어머니는 손수 끓여온 미역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도 밥 나오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셨어요? 네가 내가 해준 음식만 잘 먹잖냐? 아니요. 그건 맞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후에 저는 회사에 복직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내내 지냈습니다. 주말에만 저희가 데리고 와서 같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잠들고 아침에 시댁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항상 저희 저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전에는 저에게 무슨 음식을 할지 통보를 하셨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뭘 먹고 싶은지 먼저 물으셨어요. 수연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오랜만에 닭도리탕 먹을래? 어머니, 저 닭 못 먹어요. 아이고, 참 맞다. 그렇지? 그럼 뭐 먹을래? 오랜만에 물회 해줄까? 물회요? 우와, 군침 도네요. 어머니 좋아요. 물회 해주세요. 그래요. 7시에 도착할 때 맞춰서 해놓을게. 고생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닭장에 가둔 소동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전혀 노름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셨고요. 저도 아이를 낳은 후에는 시어머니의 일손을 도와서 저녁도 함께 차리고 시어머니에게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2년의 시댁 생활을 마치고 2년 후에는 도시로 다시 발령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원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를 가기 전날에 시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두고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와,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너희 도시 가면 내 음식 먹기도 힘들 텐데 마지막으로 너 좋아하는 거 다 차려봤어. 그걸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건? 아차, 그 생각을 못했네. 어쩌냐, 우리 아들 삼계탕 좋아하는데. 근데 수연이가 닭을 못 먹자녀. 그럼 어쩌냐, 네가 참어.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웬일이셔? 나보다 이제 며느리가 더 우선인 거요? 나 좀 섭섭해지네. 뭔 괜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좋아하는 칼비찜 해놨어. 먹어. 농담이에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도시로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들을 해봐도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한 명 더 낳게 되었습니다. 딸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딸을 낳은 후에는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에 자주 들르러 오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 덕분에 고생 아닌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질병인 노름도 싹 다 고쳐버렸네요. 저는 여전히 닭을 못 먹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행복에서 닭 하나쯤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곧 복날이 오는데 여러분들 보양식 잘 챙겨 드세요. 요즘에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보양식이 될 것 같아요.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 수분 섭취 신경 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소소한 행복들 찾으며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